네, 이번 장에서는 다이오드를 활용한 회로들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장의 구성은 일단 아이디얼 다이오드 모델 혹은 컨스탄트 볼테이지 모델 그리고 혹은 액츄얼 다이오드 모델 같은 걸로 써서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이오드를 회로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런 어널리시스를 바탕으로 이제 레귤레이터, 렉티파이어 그리고 클램핑 서킷 등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이오드 그 자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경우냐면 렉티파이어입니다. 렉티파이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전기가 AC라는 건 잘 알죠? 교류 전력이라는 건. 그래서 교류는 포지티브 전압이 들어왔다가 네거티브 전압이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압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네거티브 전압을 서포팅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포지티브는 포지티브한 전압만 들어야 되고 네거티브는 네거티브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만 받아야 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류를 일렉트릭 디바이스에 바로 줘버리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을 줄 때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전력을 줄 때는 교류로 받지만 얘를 반드시 직류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해주는 게 보통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들이다, 렉티파이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이오드가 어떤 식으로 회로 안에서 동작하느냐. 첫 번째 모델은 아이디얼 다이오드입니다. 아이디얼 다이오드는 말 그대로 그냥 포워드 바이어스, 즉 0보다 큰 전압이 걸리면 바로 쇼트 돼 버리고 그리고 0보다 낮은 전압이 걸리면 바로 오픈이 돼 버리는 네거티브한 전압이 걸리면 오픈이 돼 버리는 이런 모델을 아이디얼 다이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AC 전압이 들어온다 그러면 포지티브한 전압을 가진 부분은 그대로 전달하고 네거티브한 전압부는 아예 전달하지 않는 이런 회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작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얼 다이오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뭐 사실 저는 이게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포워드 바이어스는 에노드가 캐소드보다 높은 전압일 때 그리고 리버스 바이어스는 에노드가 캐소드보다 낮은 전압일 때다 이렇게 보면 이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바이어스 때는 쇼트, 리버스 바이어스 때는 오픈 이런 구조다. 앞서 얘기했던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이디얼 다이오드는 저항이 0 아니면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0을 직렬로 쌓아봐야 0 더하기 0이고요. 무한대를 직렬로 쌓아봐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는 건 아이디얼 모델일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이죠. 그렇죠?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향이 똑같았을 때 얘기입니다. 즉, 요 A 경우 같은 방향으로 다이오드를 연결한 경우 얘는 두 개를 다나 하나를 다나 어차피 똑같다. 그냥 다이오드 하나짜리랑 똑같다. 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B와 C의 경우, 즉 다이오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았을 경우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B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A에다가 높은 전압을 가하고 C에다 낮은 전압을 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D는 얘가 제일 높은 전압이에요. 요 세로 전체에서. 그리고 얘가 제일 낮은 전압이에요. 그럼 D1은 무조건 얘보다 높은 전압이 B에 올 리는 없기 때문에 B 노드에 올 리는 없기 때문에 D1은 ON이죠. 그죠? D2는 반대로 얘가 가장 낮은 전압이기 때문에 B는 얘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D2는 오프입니다. 그러면 D1은 켜져 있고 D2는 오픈이면 A는 B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B는 이 전압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해보면, 자, 반대로 C가 높은 전압이고 A가 낮은 전압이다. 그러면 B는 C보다는 낮고 A보다는 높은 전압, 그러니까 C보다는 높을 수 없고 A보다는 낮을 수 없는 전압입니다. 즉 D1은 켜질 수가 없고요, D2는 반드시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B는 C죠. 그래서 포지티브. 제가 그림을 지우긴 했는데 앞에서도 보면, 앞에서 A가 포지티브일 경우에도 B는 포지티브였고요, C가 포지티브일 경우에도 B는 포지티브입니다. 즉 B는 언제나 A와 C 중에 높은 전압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동작을 하는 회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정반대죠. A가 높은 전압이고 B가 낮은 전압이다 라고 하면 얘는 D1은 켜질 수 없고 D2는 반드시 켜집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네거티브한 전압이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가 네거티브, 여기가 포지티브다 라고 하면 D1은 반드시 켜지죠. 하지만 D2는 반드시 꺼집니다. 그래서 B는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전압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B 노드가 AC 중에 미니멈, 가장 낮은 전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이 B하고 C다, 둘 중에 하나, D1 혹은 D2만 켜졌기 때문에 A하고 C 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얘는 어떤 전압이 걸려도 둘 중에 하나는 꺼지기 때문에 연결 쇼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꺼져 있는 스위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냥 오픈 만들 거면 못하러 다이오드를 두 개를 반대로 답니까? 그죠? 그냥 잘라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다이오드가 연결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로 인해서 A와 C가 연결됐다 안 됐다,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B노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들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어떤 경우에는 포지티브 맥스 전압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맥시멈 전압이 필요할 때 있고, 어떤 때는 미니멈 전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떤 전압이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디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종류의 회로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통 다이오드를 쓰진 않는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모스펫을 다이오드로 연결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때가 되면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랑 같죠. 쇼트됐다 라는 얘기보다 R은 0이다. 오픈됐다, 즉 저항은 무한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워드 바이스 때는 이 왼쪽을 따르고, 리버스 바이스 때는 이 중간 걸 따르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 부분인 여기,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 부분인 여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두 개를 합쳐서. 그죠? 아이디얼 다이오드는 이런 IV 트랜스퍼 커브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안티패럴 다이오드. 앞에서는 우리가 다이오드를 시리즈로 했을 때 양방향 거꾸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연결해 버리면 언제나 오픈입니다. 그죠? 근데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했는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즉 이게 뭐냐? 포지티브한 전압이 걸리면 D1이 켜지고, 반대로 VA가 네거티브한 전압이 걸리면 D2가 켜지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켜지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R은 0입니다. 0보다 작은 전압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턴온돼 버리면 이 병렬은 반드시 미니멈 of A, B를 따르죠. 그래서 얘는 항상 0이다. 그래서 D1, 이 안티패럴 같은 경우는 D1, D2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켜지기 때문에 아이디얼 다이오드일 때
그래서 언제나 그냥 쇼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또 생각해보면, 아니 어차피 쇼트를 시킬 거면 뭐하러 다이오드를 쓰죠? 그냥 와이어로 묶어버리면 되는데, 그죠? 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다이오드 레지스턴스 컨비네이션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다이오드를 쓸 때 이렇게 저항을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이오드가 우리가 쇼트가 되는 걸 원하지만 만약에 저항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R1을 없앴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압을 가하면 전압에 따라서 D1이 쇼트되거나 오픈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픈됐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쇼트됐을 때는 R1이 없다면 이 커런트는 무지막지하게 흐릅니다. 그죠? 왜냐면 저항이 0이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걸 녹여버리겠죠. 어마어마한 전류를 흘리면서. 여러분들 감전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누전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그냥 써버리면 전류에 대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과도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다이오드에는 저항을 같이 답니다. 왜냐면 이 직렬 연결, 임피던스 두 개를 직렬 연결하면 얘는 맥시멈을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D1이 켜졌을 때 얘가 아무리 작아도 이 전체 저항은 요 저항, 진짜 저항, 얘가 다이오드고요. 얘가 R1이다 라고 하면, 다이오드 저항이 0이라고 하면 이 전체 저항은 반드시 R1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전류량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면 우리가 전압을 조금, VA를 조금만 바꿔도 전류가 크게 변합니다. 하지만 저항을 달면 저항은 리니어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전압이 조금 변하면 전류도 조금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에다가 저항을 달아서 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책에서 배울 때는 예를 들어서 5V다. 5V는 5V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먼 훗날 여러가지 전압 관련된 회로들을 배우게 되면, 이 5V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게 될 겁니다. 5V를 주고 싶지만 실제로 5V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5V를 주고 싶지만 아이디어란 5V가 아니라 어떤 놈은 4.9V, 어떤 놈은 5.1V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압이 얼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일정 수준의 오차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익스포넨셜한 다이오드에다가 그런 오차를 적용하면 전류량이 너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들 때 전류량에 따라서 와이어의 두께를 결정하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면 두꺼운 와이어를 써야 되고, 전류가 적게 흐르면 얇은 와이어를 써도 되죠. 얇은 와이어를 쓰는 게 돈으로 봤을 때나 가격도 쌀 거고요. 그리고 더 촘촘하고 더 많은 걸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엔간하면 얇게 쓰고 싶은데 전류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두껍게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다이오드를 만약에 저항을 안 쓰고 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상한 거는 1mA다 라고 하고 그거에 맞는 와이어를 정했는데, 다이오드 전압이 한 20mV 바뀌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0mV면 한 2배쯤 증가할 겁니다. 그럼 2배쯤 증가한 전류가 2배쯤 흐른다 라고 하면 재수없으면 와이어가 끊길 수도 있죠. 전류에서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는 저항을 붙여서 쓴다 라는 게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오드를 회로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LED 등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저항 같은 게 필요하다
라는 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